문성주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1루 주자가 1루로 다시 귀루하다가 아웃됐습니다. 이것은 포스아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룰 오브 베이스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아웃은 포스아웃, 태그아웃, 삼진아웃 이런 식으로 되게 아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것 외에도 특이한 아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필 아웃이라든지 방해 아웃이라든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필 아웃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어필 아웃은 심판이 아웃이 될 수도 있는 플레이지만 수비자의 어필이 없다면, 어필을 하지 않는다면 아웃을 선언할 수 없는 플레이들이 있어요. 이런 플레이에 대해서 수비자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이 사람은 아웃입니다를 어필을 해야만 성립이 되는 규칙입니다. 이 어필 아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심판은 가만히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록원도 그 상황을 반드시 알고 인지하고 있어서 다음 타자가 들어와서 그 투수가 초구를 던질 때까지 그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필아웃이라는 것은 공식 야구규칙 5.09 C항의 어필 플레이라는 부분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다음의 경우 어필이 있으면 주자는 아웃이 된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플라이볼이 잡힌 뒤 주자가 본래의 베이스를 리터치하기 전 몸 혹은 그 베이스를 태그당했을 경우, 그리고 볼인 플레이 때 주자가 진루 또는 역주하면서 순서대로 각 베이스를 닿지 않고 몸이나 혹은 밟지 않은 베이스를 태그당했을 경우, 그리고 주자가 1루를 오버런 혹은 오버슬라이딩하고 곧바로 되돌아오지 않아서 몸이나 베이스를 태그당했을 경우, 주자가 볼루에 닿지 않고 닿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서 볼루를 태그하는 경우, 이런 네 가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부정위 타자라는 또 상황에서 어필아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아까 문성주 선수의 영상과도 또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에레디아 선수가 좌익수 플라이를 잡았는데 1루 주자 박수종 선수가 1루로 귀루하는 과정에서 아웃이 됐어요. 주자가 베이스에 도착하기 전에 베이스 태그를 먼저 했지만 이것은 포스아웃이 아니라 리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어필, 그래서 어필아웃입니다. 두 번째를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그 야구 기록 강습에 가장 좋은 교부제로 활용되고 있는 체로포스 사건입니다. 이 영상은 한 행위 속에서 세 번에 나눠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1루 주자 채태인이 2루를 밟고 넘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채태인이 2루를 밟고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넘어졌지만 어쨌든 이 넘어간 상황, 이것이 1루 주자 채태인이 2루를 점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3루로 가는 행위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2루를 밟고 귀루를 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2루를 밟고 1루 쪽으로 넘어간 순간 2루를 점유했던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채태인은 여전히 1루 주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후에 3루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2루를 밟고 가야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3루로 향했어요. 2루 점유를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3루로 신항로를 개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1루 주자 채태인이 아웃이 되면서 타자 신명철의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타자 신명철의 기록은 2루타를 기록을 먼저 해요. 2루타를 먼저 기록을 하고 그것을 취소를 시킵니다. 취소를 시키고 우중간에 땅볼로 2루 출루라는 되게 특이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2루타를 기록하고 이것이 취소가 되었다는 것이 기록지에는 반드시 남게 됩니다. 수비자는 2루 점유를 하지 못한 채태인을 태그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2루를 찍으면서 지금 1루자 채태인이 2루를 공거하고 3루로 갔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면, 심판에게 어필을 하면 채태인을 아웃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수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최태인 선수가 모두 세이프가 되고, 최태인 선수는 3루에 그대로 3루 점유를 인정받게 되고, 신명철 선수는 2루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필은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게 안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안타가 기록되지 않고 그냥 아웃 처리된 것으로 기록을 남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세 번째 영상을 볼게요. 세 번째는, 이거는 낚시에 성공한 오스틴이라는 영상으로 지금 짤로 많이 도는 영상인데, 1루수 오스틴이 공을 놓친 척 하자마자 타자 주자 김도영이 움찔하면서 2루로 가려고 하는 동작이 있습니다. 태그아웃을 당하죠. 오스틴이 태그하는 것은 어필 행위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김도영이 살아있다, 그래서 태그를 하는 거고, 오스틴이 태그하는 것은 타자 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는 조건으로 오버런 혹은 오버슬라이딩을 하더라도 태그아웃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김도영이 1루를 통과할 때만 해도 이 규칙을 적용받았습니다. 적용을 받았는데 움찔하는 순간, 2루로 갈까 하는 움찔하는 그 순간에 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오스틴 선수의 태그로서 어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오스틴이 태그하는 것은 그냥 아웃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규칙에서 해제가 되었다는 것을 어필하는 행위인 겁니다. 네 번째를 볼게요. 이것도 조금 오래된 영상인데, 박성민이 홈플레이트를 못 찍었어요. 박성민 선수가 홈플레이트를 못 찍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멈춰버리죠. 그 자리에 멈춰서 심판이 아웃을 선언합니다. 이때 수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홈을 태그하거나 심판에게 어필하면 아웃이 선언됩니다. 이때 박성민이 홈을 밟아보려고 한 어떠한 조그만한 액션이라도 있다면 이 어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계속 인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성민 선수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심판은 이 어필을 받아서 아웃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어필 아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회인 야구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부정위 타자예요. 타격 순서를 착각을 하고 4번 타자인데 3번 타자 타석에 4번 타자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타격을 하는 행위인데, 이 부분은 물론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타자가 자기 차례에 타격하지 못하고 다른 선수가 타격을 끝냈을 때, 그러니까 3번 타자가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4번 타자가 나와서 타격을 해버린 겁니다. 하고 나서 상대팀이 저 사람 4번 타자인데 지금 3번 타자 나와야 되는데 4번 타자가 나와서 타격을 했습니다 라고 어필을 하면 무조건 아웃이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자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보통 요즘에는 전광판이, 프로야구에서는 전광판이 다 갖춰져 있고 그 전광판에 타격 순서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정말 극히 드문 일이지만,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도 한번 일어난 적이 있어요. 최근은 아니지만 10년 전에, 2013년에 그 내셔널리그 MVP 버스터 포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주 버스터 포지가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3번 타자로 나와서 적시타를 쳤는데, 사실 포지는 4번 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적시타를 쳤는데, 이 적시타가 다저스의 감독이 어필을 하면서 취소가 됩니다. 취소가 되고 3번 타자가 아웃이 된 것으로 기록이 되고, 다시 4번 타자였던 버스터 포지가 다시 나와갖고 타격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사실 야구는 아웃이랑 세이프 두 가지의 결과만 알아도 우리가 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어려운 점은 전혀 없죠. 근데 기록원이나 심판의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달라요. 그래서 포스 아웃인지 태그 아웃인지 그거에 따라서 기록이 바뀌고, 어필 아웃은 이 상대방의 어필이 있냐 없냐를 계속 보고 있어야 해요. 이 어필이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기록원은 그 다음 행위, 그 다음 타자가 들어와서 투수의 볼을 받는 그 상황까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 잘 적용이 되었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어필아웃은 사실 뭐 보는 야구를 시청하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심판과 기록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서 중요한 규칙이라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부정의 타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규칙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열심히 찾아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